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발도 조금 빨랐고요. 이 진행도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 진행이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빨리 시작해서 컴팩트 있게 쫙 몰고 가는 거. 그죠?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 서원 청구인 공개무지. 네. 민변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야, 참, 듣자니 황당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진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솔직히 안 믿겨져요. 윤석열 신당이라고? 좀 당황스러운 게, 그 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느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존재로서 어떤 특별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을 때, 오래된 정치 세력일 때, 그럴 때 당을 새로 만든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태우 때 만들어졌던 민자당을 없애고 신한국당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신한국당을 이제 나중에 뭐 한나라당으로 만들고 이 한나라당이 나중에 새누리당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태우당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신한국당이 나오고 나중에 신한국당에서 김영삼이란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이회창이 만든 당이 한나라당이잖아요. 이 한나라당이 쭉 이어져 오다가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이게 새누리당이 됐죠. 자, 요렇게 쭉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나니까 박근혜 당으로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없잖아. 그 어떻게 돼? 그래서 뭐 미래통합당이라는 둥 뭐 이렇게 저렇게 돌다가 결국에 온게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온 건 아닙니까? 자,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게, 누구 신당, 이런 걸 만들려면 그 사람으로서 일정한 정치 세력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그 사람 하나로서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대. 이건 뭘 말한다? 검찰 신당을 만들겠다는 말이잖아요. 되게 놀랬어. 윤핵관들 또는 검핵관들로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한테 땡큐야. 땡큐. 그렇게 해줘.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그만큼 권력욕이나 이런 게 강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지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종숙님, 검찰 천공당, 식당이라고, 김현숙님, 식당이라고 하셨고요. 흙 속에서 그린님, 왕당 만들겠네. 천공 왕당, 검찰당, 황당이라고, 고대성님, 황당. 콩이 아빠님, 당명은 어당이라고, 어쩌다 당첨. 참, 다양한 발음, 당명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줄리당 괜찮네. 달라이님, 모두가 적대적일 텐데, 글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다고? 근데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 같으면 제가 야, 웃기지 마. 무슨 택도 아닌 소리라고 그래. 라고 넘어갔을 건데, 이게 신평, 그러니까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이 떠든 얘기예요. 윤석열이, 신평이라는 사람이 좀
그 법조계 내에서 헛소리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돌긴 하더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안 들은 거를 들었다고 할 사람은 또 아니야. 조금 들었는데 되게 크게 생각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렇게 좀 부풀릴 수는 있으나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땡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심평이 이 얘기를 했다. 윤석열 신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적어도 검토는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윤석열 신당 얘기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웃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대. 예, 일단 헛웃음부터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갈 길 없다님 쓸모 없당이라고 하셨고요. 백성민 TV님 누가 봐당이라고 하셨고요. 베리님 도리도리당, 훌라당, 족발의 쇠주당, 에피큐어님. 예, 참 많은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달 전까지 제가 들었을 때만 해도 전혀 근거가 없다. 정말 여의도에 별 희한한 소문이 다 떠도는구나. 아니 물론 누구나 자기가 뭐 대권을 쥐었다라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하면 자기만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당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신당도 만들고 싶겠지. 그런데 이게 당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이 구조는요, 이미 그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당을 계속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여론조사해 보면 한 30% 선에서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중간층이 빠졌다 들어갔다가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신당을 떡 만든다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들이 쉽게 옮겨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신당을 떡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한다? 예. 내가 이 지지층을 다 끌고 올 수 있어. 보수층이면 보수층, 민주진영이면 민주진영. 이 층을 다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만큼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 세력 역시도 상당히 규모가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자, 지금 사실 저는 많이 긴가민가합니다. 많이 긴가민가한데 자, 출처가 어디라고요? 심평 교수다. 자, 심평 교수가 사실 어떤 분은 심평이라는 사람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심평을 뭘 믿어? 이 사람이 솔직히 정체성이 좀 미궁 아니냐? 문재인 지지했다가 사법농단 쪽에 살짝 붙었다가 윤석열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정체성이 좀 애매한 이런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권력지향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 라디오 방송을 많이 타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스타가 된 듯한 약간 이렇게 여론의 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거에 약간 어깨 뽕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분이 제법 있죠. 즉, 이 심평 교수가 상당히 뭘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용은 별 볼 일 없더라. 진짜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심평이 한 말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라고 짚고 넘어갈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KBS 주진우 여기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 많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 이게 뭐 지금 현재 뭐 윤석열이 자기가 뭐 뜻한 바대로 전국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권력 내부에서 윤석열 그 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진우가 물어요. 아이 그래 대통령님이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아니 지금 총선 국면에 가면은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론조사를 했더니 야 엉망이 나왔어. 어떻게? 수도권에서는 전멸이야, 국힘당이.
그래서 지금보다도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더라.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더라. 윤석열 입장에서 야 갈아쳐. 기존에 있는 새끼들 다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당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사고방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긴다 뭐 그런 조사가 더 많다며. 그런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체 조사를 했더니 총선에서 망한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벌써 윤석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전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내년 총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완전 개박살 나는 걸로 나왔다. 여론조사 나왔다. 아이고 환영하죠. 저로서는 아주 기쁜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만든 건가? 이게 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박근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박근혜도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을 싹 바꾸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히는데 그 핑계로 여론조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똑같은 구조가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 여론조사 해봤더니 안 되겠네. 야, 기존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다 나가라 그래야 되겠어. 진짜 그렇잖아. 박근혜가 야 이거 안 돼. 이거 배신자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바꿔. 여론조사 해보니까 안 되더라. 바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지. 사실 보면 이 윤석열 이 친구 이 말하는 것도 보면 박근혜랑 똑같이 간다는 걸 뭘 말한다? 박근혜처럼 감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가장 확실했던 게 뭐냐면 공천 개입이었단 말이에요. 공천에 개입을 하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천을 막 바꾸면 뭐다? 감옥 가. 근데 지가 지금 감옥 가게 이거 감옥 가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지가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안 되겠다. 당 새로 만든다. 이거야말로 이만한 공천 개입이 어딨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당을 한다 바꾸겠다는데 이런 황당한 공천 개입 없죠. 예, 박근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여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핑계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이 물갈이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당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요렇게 띄운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한편으로 보자면 물갈이 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갈이가 지 뜻대로 잘 안 된다든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경우에 아직은 내가 당 만들어 버리지.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윤석열이 누구를 세운다?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지 않을까? 야, 제발 그래주면 좋겠다. 그죠? 여하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실제로 보면 부산하고 대구 쪽에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죠. 그래서 누구는 뭐 어디 간다. 그러니까 지금 황보승희 의원, 이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불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 2021년에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게 이번에 다시 불거졌다는 건 뭘 말한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한번 저기 나왔던 얘기를 몇 년 동안 묵혀뒀다가 다시 꺼낸다라는 거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흠을 하나 찾아낸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황보승희 얘기, 불륜 얘기, 건설업자 그 어떤 아저씨, 정모 씨, 이 사람 얘기는 2021년에 처음 공개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다시 문제가 됐다? 그거는 결국 뭐다? 황보승이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다? 검사 출신 누가 간다? 이런 얘기 벌써 지금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리고 뭐 경북에는 누가 간다? 어디는 어디 간다?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경북하고 대구, 부산 이런 데만 검사를 들여놓고 싶으냐? 아니지. 윤석열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검사들이 대거 당선돼 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수도권 물갈이를 해야 되겠거든. 어떻게 해? 예. 신당을 만들어야겠네. 자, 핑계도 참 좋아요. 사실은 국힘당이 수도권에서는 누구를 내보내더라도 그렇게 현재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뭐 어둡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닥 밝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검사들을 내보낸다면 어디를 내보내겠어요? 영남 쪽으로 내보내겠지. 아무래도 거기가 텃밭이니까. 그런데 영남 쪽에서 그러려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그 붙박이들, 그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몰아내고 검사들을 앉혀야 되잖아. 그 결국에 물갈이 여기게 뭐 수도권 물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영남권 물갈이일 수도 있어요. 핑계로 수도권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심평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측에서 다른 의도를 숨기고 흘려준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수도권에서 이렇게 엉망이 나왔다? 실은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에서 검사들을 전진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을 다 국회의원들 빼내고 넣으려고 하니 물갈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수도권은 개뿔.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부적격자 문건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이나 소장파 등 일단 윤석열하고 그닥 조금 색깔이 다른 이 국회의원 50여 명의 명단이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떠돈데 여의도에 실제로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사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사진까지 쭉 나왔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친유승민계, 이준석계, 오세훈 측 등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또 여기도 보면은 충성도가 부족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배신할 놈이다. 이런 내용을 버젓이 적어가지고 이런 X파일, 블랙리스트죠.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공천 부적격자 문건이 꽤 여러 버전으로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와. 우와. 자, 이 문건은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선거 때면 항상 떠돌던 문건이에요. 따라서 이 문건만 가지고 뭐 신당 운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나와 있는 신평의 주장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친유승민계니 충성도 부족이니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도 상당히 다급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지금은 정권 초기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출범한 지 이제 1년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슬슬 윤석열한테서 떠나가려고 하는 눈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다음 총선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친위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이 내부의 적하고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친위 세력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도록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당을 바꿔버리거나 그리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띄워줄, 윤석열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싶겠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적격자 문건 같은 게 도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부적격자 문건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돌아요. 여기 많이 돌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이 문건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내용이 좀 거시기에 저는 이 문건 딱 보는 순간에 박근혜를 딱 떠올렸거든요. 박근혜 때도 이 비슷한 문건이 또 돌았어요. 여기에서 제일 심각하게 제가 이거 똑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충성도 부족이라.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이건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자기 권력 유지가 불안하다는 걸,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신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선돌님, 조폭 같은 룬거니라고 하셨고요. 푸른 시인님,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바칠 자는 없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윤석열 정권이 감동의 정권이라고 나경원이 말한 적도 있다. 근데 그 나경원 같은 경우는요, 일찌감치 팽당했어. 사실은 나경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김건희한테 콕 찍혔다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도는데 꽤 그럴싸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담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듣고는 너무 내가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데 너무 내용이 그럴싸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뭐 이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민경님, 저도 한 자리 잡으라고요? 글쎄요. 킹선님, 대통령 일가는 초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귀가 있으면 걱정이 되겠죠. 예, 걱정 많이 된답니다. 지금 특히 이 경기도 원래 그 수도권 중에 도시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낮게 나오는데 경기도도 이렇게 외곽으로 가고 이제 그 농어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 지지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렇죠. 자, 우금치님, 미얀마 군부가 오버립 되신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석의 30%를 자동으로 군부에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뭐 그 군인들의 정당도 있어요, 솔직히. 자, 스나이퍼님, 일요 서울에 국진당 공천 살생부 떠돌아 이 기사가 났죠. 예, 지금 이게 장난 아니에요. 기존에 떠들던 거하고는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되게 구체적이고요. 꽤 그럴싸하고 그 내용이 배신 운운한다는 점에서 다들 이렇게 이렇게 눈에 번쩍 띄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좋아. 그렇다면 윤석열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신당을 만들 거냐? 자, 아마 만든다면 저는 박근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가장 최근에 자신의 당을 만들었던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죠. 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의 모습입니다. 황우여 보이시죠? 그 다음에 김종인, 예, 이준석,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참 많이 보인다. 그죠? 예. 참 그럴싸한 인물들 보이는데 이 김종인 이 표정은 어떻게 보자면은 야, 이 향후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운명은 어느 정도 어떤 예지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표정이 있죠. 여하튼 당시 박근혜는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갈아치웁니다. 재창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의 한나라당은 해산하고 그 당을 그 자산과 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새누리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신당인 거죠. 말 그대로 박근혜 신당. 이 박근혜 신당은요, 말 그대로 친박 세력들이 핵심이 된 그런 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비대위원회 여기 이준석 포함되고 김종인 들어가고 막 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당이 이거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 바라는 것도 이 모습일 거예요. 자신들의 중심, 박근혜 중심의, 박근혜 세력이 중심이 된 당. 여기 보세요. 다 친박 아니야, 다. 에브리바디 친박이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런 당을 만들고 싶겠지. 에브리바디 친윤. 검사.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 모아놓겠다라는 거죠. 검찰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새누리당 창당하듯이 가지 않겠느냐. 가장 유력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친윤 세력, 검찰 세력으로 신당을 만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충성 맹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신당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당에 안 데리고 가는 수도 있어. 그죠? 신당에 안 데리고 가는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팽 당한단 말이에요. 자, 신당에 못 간다? 라고 하면 뭐가 된다? 예, 신당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공천도 싹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지 맘대로. 그거 봐봐. 공천을 싹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정당의 틀 가지고는 어렵겠거든. 그럼 뭐다? 핑계김에 새 당 만들어서 새롭게 공천할 거야? 가능한 거지. 예. 그러면 뭐, 친윤, 친검찰 세력으로 결집을 시킬 수 있고, 애매모호한 새끼들은 야, 불러가지고 충성서약을 시키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름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내부 반발이겠지. 윤석열, 글쎄 이걸 윤석열이 추진하는지 아니면 윤석열 주변에 그 모여있는, 윤핵관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윤핵관이나 그 김건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검사들이 이렇게 대담한 작전을 세우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약간 간땡이가 부어야 정상인데, 검사들이 지금도 사실 약간 좀 불안불안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당을 갈아치운다? 검사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을 바꾼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 한다면 천공이나 김건희가 하지 않았을까? 검사들보단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여하튼 뭐 어디가 됐든, 검사가 됐든 뭐 김건희가 됐든 천공이 됐든 누가 새 신당 창당 얘기를 했든, 문제는 내부 반발이 클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는 건 뭐 지 사람들만, 지 편만 딱 모아서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 나머지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 버리는 방식이 신당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버려질 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반발하겠지.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많아 보여요. 근데 뭐 김건희가 했는지, 천공이 했는지, 혹은 뭐 다른 검찰 누구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네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이 있더라도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지들이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과정에서 또 검찰이 동원되지 않겠느냐. 반발하는 놈은 검찰 권력으로 짓밟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윤석열 신당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다? 친박 세력입니다. 이 친박 세력이 과연 윤석열 신당을 용인하고 함께 가줄 것이냐, 아니 안 할 것이냐. 지금요, 대구 경북 TK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친박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답니다. 자, 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친박 세력들을 자신의 우군, 연합군으로 끌고 와야만이 성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박 세력들이 과연 윤석열에 따라가 줄 것이냐? 야,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가다 인생님, 건희가 세월을 그냥 보낸 건 아닌 것 같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소리별님, 다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면 되겠다 하고 하셨고요. 푸른 시인님, 신당 차리다가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근데 그런 가능성을 다 감안하고도 밀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피해피님, 휴가 가서 작전쇼 짜고 있을 것 같다고요. 예, 그렇죠. 자,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